주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휴대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대폰 반품에 대한 영상 찍었었잖아요. 휴대폰 반품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휴대폰 유심 다 꼈다가 그거 반품해달라고 하면은 이미 사용한 걸로 될 수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이제 할부거래법에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뭐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정도이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고 법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은 유심 칩 끼우기만 해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취지가 적용될 수 있어서 사실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한데 반품이 쉽지 않아진다는 점을 소비자로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이제 유심을 내가 끼워달라고 하거나 하지 않았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막 사용하고 나 청약 철회할래, 반품할래 라고 해가지고 다투시는 경우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휴대폰을 공폰을 받았어, 이거 봤어, 좀 이상해, 아니면 휴대폰을 받기만 했는데 나 이거 반품해야겠어,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너무 비싸 라고 해서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대리점에서 받아줘야 한다, 이건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대리점은 이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이 반품을 안 받아준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대리점 사장님들이 엄청 반발을 하시겠죠. 아니, 일단 박스를 뜯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열지도 않았고 박스가 훼손만 되어 있어도 이건 위퍼 제품이 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다,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께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되냐면, 그 다음 적용되는 법이 사실 대리점법이에요. 대리점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대리점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를 도와드리는 법률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사장님들은 이 법에 따라서 본사랑 다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잡하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소비자는 소비자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대리점 사장님들은 또 다른 제 2의 의리이기 때문에 본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 이 반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사실은 본사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고 계약 관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대리점 사장님들이 물건을 그냥 띄우지 않죠. 뭐 신용을 준다거나 현금을 준다거나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갖고 오는 건데, 심지어 물건에 이상이 있어도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반품을 제조사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안 받아주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물건에 대해서도 그걸 니네가 또 하나 라고 하면서 결코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법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반품 금지는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반품을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본사에서 떠안는 재고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리점과 일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특별한 조건을 맞춰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무조건적인 반품 금지, 반품이 안 되고 무조건 구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문도 없이 다 밀어내고 그것을 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대리점법이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남양유업 사태라고 해서 본사에서 주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 안 넣어도 심지어 막 이제 물건을 밀어내서 무조건 판매해라 그리고 입금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반품을 안 받아준 사태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구입을 강제하거나 혹은 물건에 이상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품이 되어야 되는데 반품 조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 갱신권도 인정하고 있는, 슬슬 인정해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리점 사장님들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시장 상황도 모르고 소비자들 반품을 다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도 부도덕하게 막 사용했던 물건을 새 상품이라고 사용 안 했다고 우기면서 반품을 요청하실 경우 안 해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법으로 인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반품을 적용해드리고 이 부분의 위험을 본사랑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권은 반품을 받아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리퍼로 보상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만큼의 보상금을 지원한다든지 본사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대리점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본사가 있다면 또한 대리점법의 위반의 부담을 본사에서 또 안으시는 거기 때문에 신고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신고를 권장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멈칫했던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 해결해라 라고 권장드리는 건 아닌데 알고 계시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리점법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택배 대리점은 경우에 따라서 대리점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규정상 사업자여야 돼서 거래 상대방이 공급업자의 개념이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여기 공급업자가 있고 여기 대리점이 있다면 이분이 사업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택배 대리점 업주님들은 개인으로부터도 이 물품의 배달을 의뢰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대리점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제외하면 대리점법을 적용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맹사업법에 비해서는 조금 보호가 아직 미약하다는 점이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계약했으니까 지켜 라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내 계약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혹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부당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결론부를 말씀드리면 각 단계별로 소비자는 소비자, 대리점은 대리점, 본사는 본사 또 이 계약을 각자 계약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점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도움 받으시는 사업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사업하기 좀 더 좋은 우리 소상공인들도 사업하기 좋은 시장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접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스마트하게 계약 체결하고 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